먼저 배우는 거는 항등식인데 일단 항등식을 현지가 한번 읽어보자. 문자를 포함한 정식의 문자를 통과부에 대입을 항등식을 가는 조치. 자, 예를 들면은 밑에 문제 2번 한번 볼게. 2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지. 지금 양변이 정확하게 똑같이 생겨서 요 x값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요 는이라는 등호가 성립하게 되지. 이랬을 때 요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가 사실 여기서 배우는 건 다야.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면 밑에 8번 문제 한번 보면은 저번에 선생님 책에 낙서하지 말라고 그랬고 수업 시간에 연필 넣으라고 그랬는데 어떤 말도 안 듣니? 요렇게 생긴 친구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어때야 되는가 라는 거거든. 그러면 양변이 똑같이 생겨야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A는 얼마가 되겠어? B는? C는? 지금 수업 현재 혼자 하나? 응? 현재 혼자 하나? 인형이 대답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도 없이 그냥 대답 안 하는 거야? 이가빈 대답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응? 없는데 그냥 대답 안 하는 거야? 선생님이 대답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없는데 그냥 대답 안 하는 거야? 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항등식이다. 자, 항등식 같은 경우는 문제 글을 잘 읽어야 돼. 요 9번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 알겠지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어. x에 무슨 값을 넣어도 요 식은 성립한다라는 얘기지. 이랬을 때 요 abc 값이 얼마인가? 그럼 a는 얼마야? b는? c는? 이런 식으로 뭐 항등식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다. 어렵진 않고 나중에 돼서 이 항등식을 활용해서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문제를 계속 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항등식의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은 x랑 관련 있는 친구들을 다 0으로 만들어주면 그 x값에 상관없이 그 부분이 다 0이 되기 때문에 11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적혀 있단 말이야. 이런 친구들도 이 친구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해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으면 이가빈 우리는 뒤에 하는데 너는 앞에 펴놓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연필 쥐지 말라고 했는데 연필 쥐고 필통에다가 장난치고 있지. 말 참 안 듣는다 그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일단 정리를 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요 x와 관련 있는 친구들 한 군데다가 묶어주고 x랑 관련 없는 친구들 한 군데다가 이렇게 묶어줘서 요 x랑 관련 있는 친구도 0이 되고 x랑 관련 없는 친구도 0이 되면 요 x에 뭘 넣어도 0이고 0이니까 0이 성립한다. 요 개념이 항등식의 기본 개념이야. 계산이야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때 요렇게 직접 식을 다 정리를 해서
요 친구들을 구해내는 방법이 요 개념 9번에 나오는 미정계수법 중에서 왼쪽에 나오는 계수비교법이고요. 수치대입법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저기 밑에 보면 알겠지만은 뭐 21번 같은 케이스에서 요렇게 돼 있다면은 요 케이스에서는 물론 요걸 다 정리해서 얘처럼 정돈을 해도 좋겠지만 여기 x에다가 0을 넣으면 요 부분이 0 되면서 이게 다 사라지지. 1을 넣으면 양쪽이 다 사라지고 요런 케이스에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하는 방법을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수치대입법이라고 해요. 요건 계수비교법, 요건 수치대입법. 실제로 한번 해보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1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와서 a 값이 바로 나오게 되지. 이렇게 숫자 집어넣어서 구하는 방법이 수치대입법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a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말고 0을 대입해보면 여기는 6만 남고 이쪽이 얘가 0이 되고 이 부분은 1이랑 마이너스 2만 남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C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하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라고 한다. 미정계수법은 이렇게 정돈해서 구하는 계수비교법과 적당한 숫자 어느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하는 수치대입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뭐 사실 이 파트는 뭐 크게 어렵진 않다.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식 정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다항식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인수분해까지 전부 다 식을 예쁘게 적고 그 계산을 좀 꼼꼼하게 해주면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29페이지 개념식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는 근본은 기본적인 숫자의 나눗셈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 나누기 5를 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지? 그건 나누기, 엄밀히 말하면 나누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몫이 2고 나머지가 4다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지. 14는 5 곱하기 2 더하기 4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기 하는 걸 일반에서 했었단 말이야. 다항식의 연산에서. 기억나나? 앞에 1과에서 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식을 정돈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 나가는 게 이 나머지 정리 파트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px라는 친구가 있을 때 이 여기 어디냐면 개념식 나머지 정리에서 동그라미 1번이거든. 나머지 다항식 p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친구를 아까 우리 나눗셈 했던 거랑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지. 이 px를 얘로 나누면 뭔가 qx, 우리 보통 이제 몫을 다 qx라고 쓰거든. 나중 되면 그냥 q라 쓰기도 하고 뭐 q1, q2라 쓰기도 하고 qx1, qx2를 쓰기도 하는데 q라는 건 이제 몫이라는 뜻이야. 얘는 나머지라는 뜻이고. 그러면 얘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게 되면 요 px를 이렇게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요 x 값에다가 알파를 넣어주면 요 부분이 얼마가 돼? 0이 되니까 요 부분 전체가
다 돼서 요 x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결국 오른쪽 부분에 r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적어서 이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선생님 누차 얘기하지만 대답 안 하면 나중에 하나도 모른다. 대답해도 기억날 뻔인데. 자, 요런 p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친구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1과에서 배웠던 요렇게 직접 나누기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지만 요 수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그럼 결과적으로 요 px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고 어떤 나머지가 있을 거야. 요거를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요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지? 1차식이지.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나올 거냐는 얘기지.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올까? 앞에 다항식 나눗셈 부분에서 좀 나누기를 열심히 해봤으면 알겠지만 실제로 1차식으로 나눠보면 나머지는 상수가 나오거든요. x값이 다 사라진다. 당연히 사라지겠지. 마지막에 요게 남아있을 때 한 번 더 나눗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나머지는 상수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 규칙을 좀 기억해두고 있으면은 나머지 정리 파트하기가 쉽다.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상수가 나옵니다. 그럼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식 이하 1차식에 나오는 상수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용리 풀기가 좀 쉽다. 그러면 px를 식을 이렇게 뒀을 때 x값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이 부분이 다 사라집니다. 요걸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머지입니다. 실제로 넣어보면 px가 이거였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부분은 요건 다 날아가고 요 부분이 얼마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누기를 해보면 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나누기 했을 때 나온 나머지랑 같아 안 같아?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게 나머지를 안 구해도 요 나머지 정리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손쉽게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얘가 지금 그냥 x 플러스 1일 땐 상관이 없는데 2x 마이너스 1 이런 걸로 나누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 px는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지. 근데 요때 몫이랑 다르니까 우리 보통 이거 적을 때 뭐 이렇게 적는다든지 아니면 x를 빼고 q1, q2 적는다든지 혹은 qx1, qx2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래도 마찬가지 저 친구랑 다른 나머지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좀 적어줘야 돼. 같은 문제 안에서는 요 식이랑 요 식이랑 요 r이랑 저 r이랑 전혀 다른 친구거든. 요렇게 식을 적어줬을 때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할 때 뭐가 중요했냐면 요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했지. 그러면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친구는 x에 뭘 넣어줘야 될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2분의 1을 넣어주면 요게 0이 되면서 이게 다 0이 되겠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동그라미 2번에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p-a분의 b를 하면 r이 나온다 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나 위에 거 보고 그렇대요 하고 문제를 풀지 말고 선생님이 원리를 처음에 설명할 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요거 잘 기억해 놨다가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뭐 수업 시간에 지금 대답도 안 하고 있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딴짓하고 당장 오늘 집에 와서 숙제도 안 할 거고 그래 숙제 몰아놨다 해가지고 나는 했는데 왜 나 빽빽이 시키려고 그럴 거고 뭐 뻔하지만 하는 짓이 선생님은 분명히 원리를 다 이야기를 해준다. 필요 없는 것만 위에서 뭐 공식 외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이 부분이 0이 되고 이 부분 전체가 날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읽을 때 R'이라고 적히면 그럼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넣어보면은 요거를 구해주면 그게 나머지가 실제로 나누기를 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요게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 물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 여기서 조금 더 손봐야 되는 게 있긴 한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다다. 실제로 8번 문제 좀 꼬여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 다항식 px를 x-1,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2랑 5일 때 x-1, x-2 곱하는 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지. 요 파트도 마찬가지 1과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연습장에다가 수식을 예쁘게 잘 적고 계산해야지 문제가 안 틀린다. 알겠지? 그래서 시킨 대로 그래서 px는 x-1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있을 거야. 요걸 표 1이라 적을게. 그리고 나머지가 2가 나왔다 라는 내용을 너네가 이렇게 식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배운 대로 x에 1 넣으면 여기가 다 없어지지. 그럼 결국 p1이 얼마다? 그 다음 마찬가지 px는 x-2로 나누었을 때 또 다른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5래. 그러면 요거를 간단하게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저기 왜 Q예요? 왜 Q라 그랬어, 선생님? 이 값에 선생님 왜 Q라 그랬어? 저기 몫이라고. 몫을 우리가 Q라 쓴다 그랬지 아까. 수업 좀 들어라 얘기야. 요걸 가지고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px를 x-1, x-2로 나누면 또 얘네들과 다른 무언가 몫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얘 몇 차식이야? 1차식, 2차식이지? 그럼 나머지가 몇 차가 나온다? 1차가 나온다. 그럼 얘는 상수가 아니고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를 요렇게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뭐 그냥 rx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원래 나머지가 그냥 상수일 때는 r만 적거든? 근데 나머지가 식으로 나올 때는 rx라고도 적어요. 요렇게 적어서 얘네들을 활용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x에다가 1 넣으면 여기 0 되니까 이거 전체 0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고 이게 2가 나온다 그랬거든. 왜? 저 px는 똑같은 식이니까. 똑같이 1 넣어도 똑같이 2가 나와야 된다. 마찬가지 이 px에다가 2를 넣어도 여기는 0 돼서 날아가고 이렇게 돼서 얘가 5가 나와야 된다. 이거를 이용하면 A와 B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개념 11번 인수정리. 우리가 어떤 식 px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거라고 할게. 요거에 대해서 요 친구가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1과에서 배웠던 직접 나누기를 써도 되지만 방금 전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도 좋겠지. 요 친구를 x-1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나올 거야. 이때 우리가 몇 차식으로 나눴지? 5로 나누면 나머지는 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x에 1을 넣어보면 이 친구 0 되니까 이거 전체가 0이고 나머지가 나오겠지. 맞나? 요렇게 나머지가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p에다가 실제로 1을 넣어볼게. 했을 때 얼마가 나와? 0이 나와. 나머지가. 나머지가 0이 나온다는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야? 나머지가 0이 된다를 우리가 뭐 한다라고 얘기하잖아. 나누어 떨어진다. 그때 나누어 떨어지게 해주는 숫자를 뭐라 부르지? 뭐라 부르지? 어? 예를 들어서 15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요렇게 나머지가 0이 나올 때 우리가 이 친구 5로 나누어서 뭐 한다 그러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 그때 이 5를 뭐라 부르지? 자연. 아이씨. 생각하고 대답해. 너네가 아는 말이야. 평소에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야. 심지어 지금 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제목이 그거다. 바보들아. 이거를 초등학교 때는 약수라고 배웠고 중학교 와서 인수라는 단어를 배웠지, 그지? 맞나? 요렇게 나누어서 떨어지는, 즉 나머지가 0이 나오는 요 친구를 구해주는 과정을 인수정리라고. 앞에 나머지 정리는 뒤에 나머지가 남았었고, 그지? 그래서 직접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 나머지 정리였고, 이 나머지가 0이 되게 해주는 요 친구를 찾는 과정을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걸로 나누어서 P1을 구해보니까 나머지가 0이 나왔지. 그러면 요 친구는 요걸로 나누어서 떨어진다. 그래서 요 친구가 요 친구의 뭐다? 인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요 친구가 요 친구로 뭐가 된다? 그걸 좀 더 고급스럽게 수식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걸 뭐 된다 그러잖아.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3차식을 인수분해를 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오른쪽에 나오는 조립제법. 기본적인 수식은, 자 이나연 요거 불러봐봐. 기억나나? 요거 세제곱은 쌤 불시에 시험 친다 그랬는데 오늘 시험 쳤으면 나연이는 또 빽빽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안 해올래? 이가빈 네. A 세제곱 더하기 3AB 더하기 B 세제곱 AP 엉망진창이지 지 맘대로야. 이현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선생님은 요가 더 많이 쓰니까
요게 먼저 나오게 외워야겠지. 여기서 1로 가는 게 곱셈 공식이고 여기서 반대로 1로 가는 걸 뭐라 그래? 몰라? 라고 하잖아. 맞지? 마찬가지 요 친구를 무언가 식들의 곱수로 나타내 주는 거를 인수분해라 그러지. 그런데 이렇게 공식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식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공식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나누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나야.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 배웠지, 그지? 요거 같은 경우는 공식이 있는 친구야. 공식이 없는 친구. 이런 건 어떻게 썼어? 기억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이 같은 경우는 또 완전 제곱식 돼가지고 어차피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것도 배웠지? 인수분해 해보니까 2차식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지? 완전 제곱식밖에 없어?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인수분해? 1차식의 곱수 1차식 2개가 곱해져야 2차식이 되겠지? 그럼 3차식은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겠어? 네? 2차식이랑 뭐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1차식 3개짜리로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 인수분해고 그 인수분해 공식이 없는 친구는 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 오른쪽에 나오는 개념 12번 조립제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 인수정리 파트를 통해서 요 친구가 얘의 뭐? 인수라는 걸 배웠지. 그래서 요 친구 나누기 요 친구로 조립제법을 하는 걸 보여줄게요. 자, 먼저 요 친구 나누는 대상이 되는 친구의 앞에 개수만 떼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니은자로 틀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우리가 요렇게 생긴 게 인수면 여기다 숫자를 뭘 적었어? 1을 적었지. 맞나?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적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네들이 곱해서 여기다 적어줘요.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 얘네들 곱하면 얼마?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 해서 마지막에 0이 나왔지? 요렇게 해주는 게 조립제법이고 요 친구의 의미는 뭐 실제로 얘는 여기서 인수분해가 더 돼요. 요 친구의 의미는 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x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x 마이너스 1을 간략하게 표현해 놓는다. 곱하기 요거 x제곱 그 다음에 1차항 그 다음 상수 요렇게 나누어 떨어진다. 몫은 요게 이제 나머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얘 나누기 얘 해서 몫이랑 나머지 구했던 거를 숫자만 가지고 간략하게 나타내는 게 조립제법. 실제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앞에서 배운 대로 그냥 나누기를 하면 식이 굉장히 복잡했었지. 이런 식으로 요거를 숫자들만 간략하게 떼는 게 좋지. 그래서 요때 x-1로 나누고 싶으면 요 친구를 요렇게 적어주고 그랬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를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된다. 뭐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3, x 플러스 2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얘도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x-3으로 조립제법 할 거면 숫자를 뭘 적어야 된다고 했어? 그럼 여기다 3을 적으면 얘 그대로 내려와서 1, 3, 2, 6 해서 0이 나왔지.
그리고 마지막에 x 플러스 2도 나왔지. 이런 식으로 숫자만 똑똑똑똑 떼가지고 나누기 하는 게 요 조립제법. 그래서 뭐지?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 나누기 x 마이너스 2를 실제로 조립제법으로 한번 해보면 일단은 저 친구 개수부터 떼서 적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는 2, 그 다음 건 마이너스 1, 그 다음 거는 x 1창이 지금 없지? 없으면 0이라고 적어줘야 돼. 저기 실제로 안 나와있지만 0 곱하기 x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수항 12 적어주시고요. x-2로 나눌 거니까 숫자 얼마로 조립제법 한다? 플러스 2로 조립제법을 한다. 그래서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얘는 얼마? 그래서 결국 나누니까 몫이 얘가 나왔다. 이걸 다시 적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나누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조립제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에 이렇게 1차항의 개수가 있는 친구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이 친구는 조립제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친구 조립제법 할 때 어떻게 조립제법 한다고 생각하면 쉬우냐면 2를 앞으로 당겨서 x 플러스 2분의 1로 조립제법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 뭐 책에는 역시나 뭐또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저기 숫자만 갖다 적으면 2, 3, 마이너스 1, 1이제. 그럼 우리는 요렇게 바꾼 요 친구로 조립제법을 해요. 그럼 조립제법을 얼마로 해야 돼? 로 해야 된다. 그럼 얘 얼마?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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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인데 0이 나와. 됐나? 그러면 요 조립제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이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나왔고 나머지가 2가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거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잖아. 그럼 요 식은 이제 변형을 해줘야 돼.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요 뒷부분에 마침 2가 있어요. 얘는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랑 똑같은 거고 결국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는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라고 나타내줍시다.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유형을 보고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위에 나올 때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뭐 q가 나왔는데 q가 뭐분의 뭐 a분의 q 나오고 뭐 2를 난장판이 나거든. 이걸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 이 수식 자체를 본인이 적을 수 있으면은 가장 손쉽게 풀 수가 있다. 이 부분에서 1차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탈락자가 생기는 파트가 이 파트. 왜? 요걸 잡고 뭘 숫자만 때려박아서 하려고.
근데 요 수식을 못 적으면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에서 당연히 탈락을 할 수밖에 없겠지. 저걸 두 번, 세 번 꼬아놔 버리면은 수식을 다 적으면 저게 문제가 꼬여 있어도 수식을 그대로 적기만 하면 답이 다 나오는데 그걸 안 적고 이런 식으로 얌체같이 풀라 그러면은 당연히 뭔가 중간에 계산이 계속 꼬여. 그래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학교 때 공부 좀 해놓은 애들은 요까지는 손쉽게 다 해요. 요까지는 아직 고등학교 내용이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 수준의 굉장히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뭐 너네는 언니가 없지만 나영이는 나중에 수빈이 언니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요까지는 엄청나게 쉽습니다. 요 뒤에 인수분해 그리고 그 뒤에 복소수까지는 엄청 쉽다. 2차 방정식까지도 쉽다. 자, 그래서 요 2과 나머지 정리에 대한 파트는 여기까지고 지금 요 책 같은 경우는 여기 나머지 정리 파트랑 인수분해 파트가 별도로 분리돼 있거든. 별도로 분리돼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요 문제 다른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나머지 정리 파트와 인수분해 파트가 붙어 있어. 왜? 다항식의 연산 일과 파트에서 다항식 공식을 다 외웠다면 인수분해 파트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거든. 인수분해는 다항식 연산이 거꾸로 되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분해 파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따로 내용 설명은 안 하고 바로 숙제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위주로 너네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도 인수분해 파트를 해봤지만은 곱셈 공식을 잘 외워놓으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 플러스 3의 제곱을 할 줄 아는데 요걸 할 줄 아는데 요거 거꾸로 못하는 거는 노력 부족이지 뭔가 안 배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 파트는 따로 선생님이 설명은 하지는 않고 너네가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거 위주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숙제. 자, 오늘 6월 28일 목요일이잖아. 그지? 오늘부터 숙제 나가요. 그래서 6월 28일 7월 28일 26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7월 29일은 28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7월 30일은 31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7월 31일은 34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8월 1일 월요일은 35 하고 여기 실전 감각업은 안 푸는 거 알고 있지? 39페이지까지 8월 1일 그리고 8월 2일은 문제집 가져와서 제출해서 검사 그 채점 받아야 되기 때문에 8월 2일 화요일은 숙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8월 3일부터 또 숙제가 나가요. 아니야, 덮지마. 그러면은 어디까지 했어? 40페이지가 8월 3일 40페이지까지가 8월 3일 왜냐면은 8월 4일날 또 요 책 수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풀어와서 뭐 물론 선생님한테 화요일날 제출할 때는 8월 3일 숙제는 안 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선생님 미리 내주는 거야. 왜? 요걸 또 숙제 내주는 다음 수업이 8월 4일이거든. 그래서 미리